4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에서 4년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시간이죠. 동구 3선거구 책임져온 제가 초선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시의원 정명국 의원님, 지금은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정명국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의원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가양동, 영전동, 성남동을 지역구로 한 정명국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평소 이렇게 나긋나긋하신 목소리 맞으세요? 안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는 나긋나긋하라고 누가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저번에 뵀던 우리 의원님, 제가 의원님을 굉장히 힘찬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고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부드러운 우리 정명국 의원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이제는 준비가 아니라 증명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증명하는 시간을 오늘 한번 좀 가져보고 우리 의원님 또 앞으로 또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도전합니다. 네, 네. 어떤 그런 걸 오늘 각오를 같이 밝히는 시간으로 네. 한번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지난 4년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정말 돌이켜보면 4년은 정신없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정신없이라는 말이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사실 주민만 바라보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주민. 예, 네네. 오직 주민. 저는 성격이 급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바로 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4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벌써 4년. 이런 부분은 벌써 4년. 네. 너무 짧다. 아, 짧다. 너무 짧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짧다. 짧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짧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일을 바로바로 빨리 끝까지 일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신 제가 그 문구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어느 분의 그 사무실에 딱 걸린 걸 봤는데 그분 누구시죠? 이장우 국회의원 그죠? 사무실. 정확하게 제가 네. 기억이 나는데 끝까지 한다. 네. 그죠? 즉시한다. 즉시한다. 그거를 정확히 네. 저는 정치를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또한 네네. 주민이, 시민이 어떤 걸 원하는 니즈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그게 정치지. 뭐 동네 돌아다니면서 뭐 사람들 인사하고 저는 인사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정치가 아닌 것 같고 네.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찾아서 얼마나 네. 신속 정확하게 네. 저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고맙다는 표현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고마웠는데 타이밍. 네. 한 달 뒤에 고맙다 하는 것과 아니죠. 네. 즉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네. 큰 거죠, 굉장히.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파고들고 싶다. 우리 네. 의원님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눴는데 굉장히 시원해요. 우리 동구 주민들이 많은 이렇게 의원님 이렇게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의원님 초선으로 시작해서 지금 위원장까지 맡으셨어요. 네. 그러면 그만큼 동료 의원들의 신뢰도 있었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의원님 스스로 돌아봤을 때, 이건 의미가 있었다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과가 있다면. 뭐 지역 사업으로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네네. 전체적으로 대전시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사업을 물어보시는지. 뭐 두 가지 다 말씀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일단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일단 제도적인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 의원들의 역할은 일단 조례, 조례. 대전시의 조례를 만드는 네. 것들이 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이겠죠. 네네. 이게 제 자랑을 하면 좀 웃긴데 어제 그저께 디트뉴스에 언론에 난 게 있습니다. 자랑하세요. 그죠? 네, 편하게. 해도 네. 되는 거죠? 하세요. 네. 제가 조례 대전시의원 중 1등 했습니다. 1등. 와, 박수. 이거 제가 진짜. 오늘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고민을 했어요. 네. 저도 몰랐는데 어제 그저께 저를 지지하는 적극 지지자들이 네네. 저한테 그 링크해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네. 1등 했네? 와, 뿌듯하다. 저도 네. 나름대로 동구에서 정말 이렇게 1등을 했다. 네. 저는 동구를 대표해서 네.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의 어떤 행복보다 네. 동구를 대표하는 의원이 5개구에서 동구가 1등 했다. 네. 저는 그게 더 대표적으로 기분이 더 좋았어요. 네.
동구가 1등했다. 네, 저는 또 우리 정명국 의원님이 동구에서 또 이렇게 1등하셨다. 그래서 자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례 쪽에서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잠깐만 죄송한데 조례하셨고 지역에서 혹시 자랑할 만한 거? 지역은 좀 많습니다. 지역은 많은 거 다 말 못하잖아요. 너무 그죠. 많으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거.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전의 교육 동구에 네. 동대전 시립도서관이 설립이 됐죠. 네네. 그다음 각동의 북카페. 네, 북카페 저희 동네 얼마 전에 개관했어요. 그렇죠. 네. 가양 1동에 제가 시의원 처음 되고서 대전시 특교로 네네. 계단을 이용한 북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대전 최초죠. 네, 계단을 이용. 계단 이게 건물에 네. 외관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서 계단을 이렇게 막았죠. 유리로. 통유리로. 자, 네네. 공간을 확보를 한 거죠. 네. 예산 대전시에서 8억 특교로 대전시 비용으로 받아서 설립을 해서 동구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동대전 시립도서관 또한 네. 각 동에 조격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가 가양동, 용잔동, 가양 1동, 가양 2동, 용전동, 성남동입니다. 네네. 가양 1동, 가양 2동은 다 됐고요. 네네. 용전동은 올 초에 저 선거 기간 끝날 때까지 설치를 완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5세 인구 이상이 가장 많은 데가 동구 22%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조격장이 유성까지 가야 됩니다. 그쵸. 어르신들이. 네, 자, 멀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안 가게 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만들어 우리 주셔야지. 지역에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역에 조격장 있는 곳은 대전시에서 동구에 네. 동구 중에서도 제 지역구인 네. 가양용전 성남동에만 가양용전동에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이사가 될까 봐요. 지역 거기로. 그래서 동구긴 한데. 네. 저희가 한 20년 된 고물상을 가양문화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 입구에 네. 한 20년 동안 고물상이 있는 자리를 대전시에서 네. 녹지기구로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공원 안에 네. 조격장이 한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한 엄청난 줄을 섭니다. 어르신들이. 네. 그래서 지금 막 활발히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겨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네네. 그래서 3월 달부터 할 3월 달부터? 것이고요. 네. 그다음 우암 사족공원에 한 200억 들여서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배드민턴장, 데크길, 네네. 지금 이번에는 경관 조명 사업도 끝냈습니다. 네네. 그 어찌 보면 지금 사실 그 지역구가 약간의 원도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가 새롭게 뭐 이렇게 막 아파트가 쫙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정비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을 찾으셔서 그런 어떤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세심하게 잘 살피셨다는 그런 어떤. 저는 그거보다도 저는 정치를 하면서 딱 한 가지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우문현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현장을 주로 이렇게 네네. 현장을 나가보는 편입니다. 네네. 현장을 나가보고 현장에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집행부를 설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보지 않고 말로 들어서 설득하면 공무원을 저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공직자는 네네. 저희보다 법도 많이 네네. 알고 우리보다 경험이 풍부합니다. 근데 초선의 입장에서 현장을 보지 않으면 공무원을 설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단어를 찾다 보니까 네. 우문현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하고 앞으로 정치 이렇게? 시작하면서 정치를 제가 언제 그만둘지 몰라도 네. 그 단어를 평생 정치인으로서 네. 가져가고 싶은 단어입니다. 아, 그럼 지금 우리 의원님 벌써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답이 다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럼 다른 거 인터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왕 한 거 15분 뭐 채워야 되면 해야죠. 아니,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러면 혹시 이제 3월부터 저희 현장 그 조교장에 가끔 가면 우리 의원님도 자주 거기서 뵐 수 있나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사실 이제 선거를 해야 돼요. 잘 만들어 놨으니 네. 지역 주민들을 잘 사용을 네. 하시고 우리 의원님은 또 다음을 네. 또 위해서 또 더 열심히 또 선거를 해야 뛰시면서 되고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네네. 그 시민들,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를 찾는 게 저는 네.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뽑아준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근데 제가 현장을 다져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아주 맞아요. 아주 가벼운 거고 아주 가까운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어제도 사실 제가 저희 여기 앞에 온 저희 직원과 현장을 좀 한 바퀴 돌았는데, 경로당 어르신을 만났는데 저한테 경로당 사무국장이 이런 말 하더라고. 왜 부식비가 갑자기 줄어서 돈이 들어왔어?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제가 바로 부식비 알아보고 인원의 차이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죠.
70명 이상일 때는 A등급, 70명 뭐, B등급. 그렇게, 자, 그런 식으로. 그랬을 때 충분히 주민한테 설명해 주면 그때 가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만족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화해 준 게 가면 고맙대요. 그렇죠. 기다리게 하면 또 힘들지, 그분들은. 또. 한국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네. 짜장면 시키면 왜 안 오냐고 전화 엄청 하죠. 이게 한국 사람들 심리거든요. 또 의원님도 약간 급하시니까 저 엄청 빨리 급하거든요. 알려줘야지. 아니, 그죠? 저도 급하고. 네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아까 말할 때 바로 해야 돼요. 바로. 네. 안 되면 안 돼. 희망 네네. 고문하면 안 된다. 네. 될 것처럼 왜 우리가 뭐 만들어 저 줄게요. 그거 제일 힘들어요. 제일 싫어 저도 그거. 힘들어요. 그거 하면 안 돼. 역시 의원님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하이파이브? 역시 우리 정명국 의원님 지역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잘 봐주시고요. 또 그런데 또 이렇게 어떤 이런 선거가 있었다라고 막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렇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거는 꼭 보완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혹시 저는 교육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 네네. 왜 교육 문제를 생각하냐?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제 지역구인 흥룡초등학교 가양중학교를 졸업했어요. 네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한 반에 막 1학년에 2반 된대요. 2반. 맞아요. 점점 아이들 동구 같은 경우 2반, 3반. 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의원이 되면서 보니까 자, 이 정주 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라고 했더니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거죠. 그런데 성남동에 구성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네. 중학교 부지가. 네.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거 갖고 다 이제 선거 때마다 울겨 먹은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중학교 설치해 줄게. 저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조건이 일단 안 돼요. 기본 인구수가 나와야 그거를 가지고 그렇죠. 신청을 하는데 인구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학교 갈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는 어르신들만 남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변에 학교가 생기면 문방구도 생기고 뭐 서점도 생기고 그렇죠. 뭐 스터디 카페도 생기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만약에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고 네. 하면 저는 의원이 또 된다면 무조건 교육위원회로 지원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지역이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생존이.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다. 네. 라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 아쉬운 점을 다음에 다시 재선을 또 우리 유권자들이 뽑아주신다면 교육 부분에 대해서만큼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열심히 동부에서 더 열심히 또 이렇게 저는 딱 한 가지 교육 문제만은 파겠다. 해결하고 싶다. 열심히. 저는 제가 네. 4년을 네. 교육위원회에 있는 한이 있어도 네. 저는 이 문제만큼 구성중학교 문제만큼은 네. 저희 주민들과 함께 네. 힘을 모아서 이렇게 다 보고 계신 한번 분들이 해보겠다. 아마 다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아니 저는 네. 누가 보고 안 보고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마음먹이 그거예요. 아니 보고 있다는 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건 약속이니까 저는 그거는 의원님의 마음이 그만큼 약속돼 있다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아마 더 열심히 하시지 학교 않으실까. 문제만큼은 제가 한번 4년 동안 네. 살을 걸고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꼭 주민들께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잘 지켜보시고 꼭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일할 수 있는 저는 기회를 주셔야지. 한번 서로 주민들과 네. 힘을 합쳐서 네. 한번 이 부분은 꼭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또 이제 또 이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지역에서 평가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동구 3선거구에서 지금 아까 지금 구성 그 중학교 뭐 부지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구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교육 문제예요. 교육 문제. 아까 왜냐하면 지금 정주 여건의 변화가 일어나야 네네. 되는데 지금 정주 여건의 변화가 잘못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네네.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되면 다 둔산으로 월세라도 가려고 전세라도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네.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계속 딜레마예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사업을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네. 저희가 65세 인구 이상이 가장 많은 지역이 동구 한 22% 정도 되죠. 그렇죠. 중구랑 동구가 동구랑. 가장 많죠. 원도시. 그런데 네. 그 중에서도 동구가 16개 동입니다. 네. 16개 동 중에 가양동 쪽에 어르신들이 제일 많아요. 가양 1, 2동.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 25% 정도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오동이나 이쪽 천동 젊으신들 많은 네. 데는
오히려 거의 좀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평균치가 한 22% 정도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어르신들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구청장도 지금 하고 있는 영어마을 지금 영어마을. 가오동에서 그렇죠. 하죠. 네. 그거를 청장님하고 지금 상의되는 게 네네. 분점을 만든다고 하면 성남동 지역으로 하자. 네. 그래서 아주 그런 좋은 부분을 좀 계획입니다. 협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정지요건의 변화가 돼야 사람이 있어야 사업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있어야 어떤 명분상 뭐가 필요하다는 게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정주가 안 돼 있는데 뭐를 한다, 일자리를 만든다, 이거는 허세죠, 허세.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기승전 이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굉장히 그쪽에다가 그막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그 내용을 또 지역 주민들하고도 교감하신 부분이 좀 있으세요? 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함부로 제가 하지 못할 네.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 정치인은 제가 정치를 처음 하면서 다녀보니까 말로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하면서 제가 약속 지키지 못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버스 노선이었죠. 제가 이장우 시장에게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동구청장 하셨죠? 국회의원 하셨죠?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우리 복합터미널에서 동구청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본인도 알고 계셨던 거죠. 아, 네. 근데 제가 신설을 했어요. 66번. 66번. 그게 가양 1동, 가양 2동, 용전동, 성남동을 거쳐서 동구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만 운행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아, 자, 의원들 중에 가장 하기 어려운 민원이 버스 노선 개설이에요. 버스 노선 신설. 왜냐하면 버스 노선 변경도 어려운 게 변경을 하면 영민원이 생기잖아. 역시 내가 이거 그렇죠. 5분 만에 갔는데 네. 씨 돌아가니까 10분이야. 네네, 그럴 수 있죠. 난리가 납니다, 네네,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늘 말했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민들이 부분들. 진짜 우리 의원님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걸 또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교육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교육 쪽으로 좀 말씀하시다가 그러면 그쪽에 노령 인구가 좀 이렇게 더 분포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이제는 어른들을 위한 또 어떤 그 성과가 또 있으셨는지. 그렇죠. 그렇죠. 네. 어르신들에 관련되면 아까도 그것 하나만, 말씀드렸던 딱 하나만 짧게. 자, 조격장이죠. 조격장 이용이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아, 또 그 어르신이구나. 네. 그리고 경로당 지원 사업들. 아, 경로당. 네, 경로당에 제가 의원 되고서 시의원들이 받는 시에서 받는 특별 보급금이 있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들 제가 전적으로 다 했죠. 제 지역구는 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각 경로당마다 뭐 5천만 원씩 할 때마다 6천만 원씩 받아서 네. 어르신들 경로당. 네. 또한 가양일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네네. 한 40년 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제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아, 그렇게 또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올라갈 사용할 수 때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네네. 사용할 수 있게 엘리베이터 설치했고 지하 헬스장에 리모델링 했고 지금 현재 외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층에 강당에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시에서 특별 보급금 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이게 하려고 하면 밤새도 돼요. 제가 지금 적어오지도 않았지만 아니, 머릿속에 제가 네. 아, 저도 막 듣고 싶은데 네.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네. 근데 뭐 저희가 오늘은 좀 빨리 안 끊을게요. 왜냐면 말씀하시고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워낙 많고 아까도 이렇게 자랑하는데 좀 쑥스러워하셨는데 자랑은 또 해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자랑은 좀 제가 해야지. 그걸 잘 못했는데 네. 오늘 오면서 제가 네. 이거 저한테 제안하시고 할 때 네. 이거를 좀 자랑 가서 좀 알려야 되겠다.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도 마이크를 잘 안 잡으려고 네. 청자기만 하라고 하고 막 이래요. 네네. 웬만하면 이렇게 좀 같이 하는 게 또 그래서 청자기만 하시고.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저도 선거 다가오니까 네. 조금 해야지 이거 말 안 하면 누가 알겠나. 네. 피할 시대예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라고 피할 시대인데 오늘 지금 내가 듣다 보니까 우리 사실 의원님은 제가 뭐 이제는 개인 의원 되시기 전부터 쭉 계속 같이 이렇게 뵀던 분이셨는데 제가 자랑스러워요 지금 의원님 자랑스럽습니다. 쑥스럽습니다. 네. 의원님 근데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휴대폰이 하루에 울리는 그 벨소리가 몇 번이나 울리는지 혹시 저는 많을 것 같아서요. 많은데요. 네네. 정말 힘들 정도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는데 이게 뭘 할 때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핸드폰을 저기다 두고 네. 합니다. 네네. 제 스마트워치도 안 차요 일부러. 처음에 찼었어요. 네네. 처음에 찼는데
사람이 두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머리가 나쁜지 이거보다 이거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두다 보니까 저는 꼭 답은 합니다. 하지만 네. 못 받으면 다음날 하더라도 꼭 답은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쭉 제가 저녁에 저는 습관적으로 저녁에 1시간 정도는 네이버에 제 이름을 쳐서 네. 언론사 다 확인을 하고 한 시간 정도는 뭐 답장을 해야 될 거. 그렇게. 만약에 여기서 나한테 했는데 못 봤어. 그럼 내가 밤에 그럼 내일 몇 시에 만납시다. 의외로 제 일정표를 봐야 되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제가 좀 여쭤본 정리합니다. 이유는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또 좀 진지하게 열심히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근데 이게 스마트워치도 안 찰 만큼 하나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네, 뭐 이렇게 딱 집중하는 스타일이고 전화가 오는 것들은 다 회신을 다 해주고 다 그건 답은 다 해준다는 합니다. 거죠. 답은 다 합니다. 네. 답은 조금 늦더라도 네네. 어쨌든 간에 답은 해줘야 네. 그건 서로에 대한 뭐 에티켓이고 그렇지만 제가 의원하고서 뭐 이렇게 바쁠까? 저는 아침 출근 시간이 몇 시일 것 같으세요? 의원님 일찍 하실 것 같아가지고 거기 직원분들 힘들 것 같아요. 전 8시 전에 직원보다 제가 먼저 출근합니다. 그 조금 다 제가 직원분들이 나가서 힘드실 것 같아요. 저 앞에서 웃고 계시는데. 근데 그건 자유예요. 저는 네. 오늘은 7시 40분에 나갔고요. 네. 한 7시 30분 나가서 제가 직접 청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맙긴 한데 근데 그거는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네. 제가 무슨 의원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건 네네. 아니고요. 저는 제가 의원 되고서 하나 한 게 있어요. 커피를 타오지 마라. 단 대다수 5-6명 있을 때만 커피를 타주세요. 왜 혼자 못 하니까. 네. 그리고 제 방에는 제 사비로 네. 커피 머신을 당근에서 얼마 전에 샀습니다. 그래요? 당근에서. 한 잔 마시러 갈게요. 초대 좀 해주세요. 당근에서 얼마 사용 안 했다고 해서 네. 우리가 얼마 주고 20만 원 주고 샀죠? 네. 25만 원이네요. 원이었는데 깎으셨어요? 깎아서 20만 원에 당근에 사서 네. 재료만 준비해 주면 네네. 손님 한두 명 와서 제가 그냥 타줍니다. 어떻게 저도 가면 커피 한 잔 주시나요? 그렇죠. 여러 명이 오면 네. 안 되고 한두 명 와야 네. 제가 타줄 수 있고 이게 커피가 빨리빨리 안 나오더라고.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안 나오고 막 워밍업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근데 그런 문화가 이제 앞으로 그런 문화가 맞고 네. 뭐 한 이렇게 다 오셨는데 혼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저희 그런 상황 빼고는 오목리 TV 팀들이 좀 커피를 한번 좋아하는데 오시면 한번 가겠습니다. 초대해 주세요. 한번 오시면 네. 커피 한 잔 하시고 네.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념품이라도 드리고. 기념품? 네. 갑자기 솔깃한데요. 그래서 이런 저희 거는 한번 오목리 TV에서 요거 카메라 가지고 한번 또 방문해서 우리 의원님 또 우리 활동하시는 모습도 한번 보면서 한번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얼마든지 네. 오셔서 시의회 오셔서 네, 네. 본회의장도 보시고 네, 기회 네. 되시면 본회의장도 보시고 네. 의원들 생활하는 방도 한번 저 궁금해요, 사실요.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방도 한번 의원님. 보시고 네. 회의장도 보시고 네. 뭐 견학 그렇죠. 한번 가야 되겠네요. 아니 그런 거 얼마나 재밌잖아요. 와서 네. 이 의원이 뭐 하고 있는지 방이 네. 어딘지 네. 뭐 이런 것도 보시고 한번 또 분위기 보러 가겠습니다. 그럼 같이 저희- 오셔서 뭐 서로 네. 얘기 나누고 꼭 의원 방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네. 그 앞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럼요. 네. 초대해 주세요. 네, 그걸 안 얼마든지 해봐서요. 한번 오시면-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유튜브 찍는 것도 의원들 방에 와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갑자기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우리도 같이 회의는 하는데 네. 제일 처음에 우리 의원님 실로 한번 가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방에 가면 네. 뭐 꿈돌이 인형도 있고 다 이렇게 대전을 뭐 상징하는 것들도 네. 있고 보기 좋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만간에 갈 거니까요. 조금 그래서 한번 언제든지 초대해 주시면 미리 가겠습니다. 약속만 되면 네. 그 시간 맞춰서 저희가 네.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짧은 쇼츠라도 네. 우리가 같이 우리 의원님실에 가서 한번 더 올려서 시청자분들 만나는 네. 거 한번 또 네. 기회 가도록 가시죠.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뜨거운 이슈가 있어서 하나 더 이거 여쭤봐야 네. 되는데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가 행정통합이에요. 네. 네네. 행정통합인데 통합에 대해서 뭐 속도와 신중함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동구 지금 그 지역구의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또 있는지
또 사실 저희가 그걸 또 자세히 막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크게밖에 이슈가 또 터지는 걸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고는 있거든요. 혹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설명. 네, 짧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있으세요? 이 행정통합 자체는 네. 저는 반대는 아닙니다. 아, 반대는 아니시고. 앞으로도 뭐 5급 3특이라든가 또한 수도권 1급 체제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또한 지역 소멸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를 보시면 예측할 수 있죠. 우리가 네. 이제 저는 그렇게 동네 가서 동네가 이제 합쳐져야 돼요. 동네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1년 정도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제안한 그런 법안들 자체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 30%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제 법안을 보면. 그렇죠. 30%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통합을 강제로 밀어붙인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대전 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의미, 통합에 대한 장점, 네. 통합에 대한 단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너무 모르시고 계셨어요. 그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합을 왜 하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공무원들. 그렇죠. 공무원들, 소방 그렇죠. 공무원. 왜냐면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전과 충남과 합의하에 쉽게 말해서 제안한 것은 재정 권한. 그죠? 그게 가장 크죠. 재정.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권한이죠. 권한. 예를 들어 예배 타당성 조사 없이 간다.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들. 네. 일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 8.9천억, 8.9조에 네, 되는 네. 돈을 법인세라든가 일부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사업이 빨라지고, 그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재정이 늘어나면. 네. 하지만 지금 결론은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면 종속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도서관을 뭐 좋은 예술가들을 위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KDI, 쉽게 말해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 안 해주는 거예요. 정부 기조 안 맞다. 그럼 안 해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사정해야 돈 조금 주는 거예요. 니네 사정해. 그럼 돈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가 책임도 지고 권한을 가지고 권한에 따르는 게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책임을 지면 돼요. 네. 특별시장이 책임을 지면 되는데 겉으로만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고 권한은 그대로 중앙에 두고 니네 우리 따라와거든. 종속이거든 이건. 그리고 우리 인테리어 하잖아요. 인테리어 할 때 먼저 얘네들은 먼저 선통업하고 후조차자로 하잖아요. 네. 그 화장실 고쳐. 먼저 고쳐. 나중에 해줄게. 네. 다 마감했는데 뭘 고치냐고. 그렇죠. 다시 다 드러내야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아주 실내적으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 다 해놨어. 계약하는 사람은 빨리 일단 나중에 고쳐줄게. 절대 나중에 고쳐줄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연 5조라고 하잖아요. 연 5조에 한 20조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자, 과연 가능할까요? 순수하게 5조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기존에 줬던 거 다 포함해서 나머지 조금 그것도 줄 수 있는 거 최대 줘야만 한다도 아니야.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재정과 권한을 저희한테 임해 주면 이걸 왜 반대합니까? 가야죠.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단 어느 정도의 우리가 대전 충남에서 1년간 수기 과정을 거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단 70%든 80%든 반영해 주면 우리는 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도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 이상 저는 대전 시민들한테 통합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전시에서 그런 거 했죠. 여론조사 했죠. 네. 여론조사 결과 나오시죠. 71.6%가 주민투표를 거쳐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데이터를 봄으로써 정말 느낀 게 무섭다. 주민의 목소리가 무섭다. 좀 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전 충남이 통합하는 이유를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상임위에서 그랬어요. 담당 국장한테. 우리 직원도 있었지만 제가 상임위에서 지금 그 부서는 대전 시민들한테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야 된다. 알리는 방법도 다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라. 본인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랑 협의를 했어요. 앞으로 대전 시민한테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 알리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게 지금 지난 화요일 날 이게 무산됐다고는 나오지만 이게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대구 경북 문제도 좀 같이 네. 맞물려서 네. 당 입장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 대전 충남 입장에서 이대로는 안 한다. 네. 우리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전도 좀 긴장을 좀 하고 늦추면 안 된다. 3월 3일 마지막까지는 네. 제가 좀 더 지켜보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도 대전에 이득이 됐을 때 이게 이제 단체와 단체가 합치는데 그렇죠. 때로는 손해 보는 부분이 있으면 이득이 되는 부분도 이렇게 바란스잖아요. 네. 근데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이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림상으로는 저 짝에 파란당에서는 그죠? 책임을 이쪽으로 계속 자꾸 얘기하는 모양이 그건 정치적인 이슈 그냥 앞으로 볼 때 금액적으로 20조 뭐 예를 들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속내를 뒤집어 보면 네.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20조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대전이 20조도 못 받고 우리가 바보돼. 이걸로 이제 엎어치기를 하는 건데 우리한테 저는 그래서 20조가 왜 20조인지 우리가 만약 우리 제안을 했을 때는 8.9조를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8.9조 9천억 이 정도 좀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죠. 뭐 세금이니까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내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 8조 정도에서 움직일 거라는 거죠. 대전시에서 한 1년에 한 7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한 8천억 정도 되죠. 1년 예산을 한 번에 더 받아서 충남과 나눠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돈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35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 경기 다음에 대전, 충남이란 말이죠. 네. 그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은데 말만 뭐 서울에 준하는 뭐 권한을 준다. 말만 그런 거지 내용을 법안에 보면 뭐 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해야만 한다. 이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할 수도 있다는 해두고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2만 원 이후로 안 하면 돼. 그러니까요. 광주 전남은 네.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요. 그럼 다 하는 거잖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 처음에 정확히 우리 지금 의원님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걸 진짜 잘 따져보고 우리가 진짜 대전이 얻는 혜택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수도권에 준하는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라도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명시가 된 통합을 우리가 원한다는 건데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 의원님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 뭐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금 이게 무산이다 이건 아니고 어떻게 좀 이렇게 더 발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까지 또 남은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요. 역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가 네. 뒤에 의원자가 붙은 사람들은 지역의 이득을 위해서 범처럼 싸우는 거죠. 때로는 동구 의원이 3명이죠. 네. 동구에서도 유치하려고 하면 자기 지역에 갖고 셋이 으르렁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식이에요. 상식 의원자 네. 붙은 사람들은. 네. 그런데 저는 가장 법안을 보면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전 충남 특별시로 했죠.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올린 법안은 충남 대전 특별시였죠. 네. 그랬을 때 과연 대전 국회의원들 7명이는 왜 말 한마디로 못해 그걸 다 수용했을까? 저는 굉장히 화나는 부분은 단어 자체에서 화가 났습니다. 왜 대전 충남 특별시에 대전에 국회의원이 7명 있으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갔을까? 뭐 대전 특별시 하나 넣어줬다고 해서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국회의원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의원 초선입니다. 아까도 전제 우리 네. 마담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문마담이 네. 말했지만 네.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지역의 이득을 위해서 범처럼 싸우라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조차도 안 하고 대통령이 한마디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 정당을 여야를 떠나서 대전 시민이고 대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제가 동네 정치하면서 의원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게 제가 많이 배운 게 있어요. 그분은 높은 의원이고 우리는 좀 뭐 동네 정치의원이고 구의원은 좀 더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마다 역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는 네. 거지 다 똑같은 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 자리에서 역할들이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저는 중요한 건 우리 대전시에 있는 국회의원들 7분이 과연 역사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역사에 남을 것 같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 이런 법안 한 300개 법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주민들이 볼 수 없어요. 처음에는 민주당이 이걸 뺐지만 처음에 민주당에서 올린 법안 중에 이게 있었어요. 50만, 그러니까 대전 충남이 통합했을 때 5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대전 충남에서 통합하면 50만 인구가 어딜까요? 천안밖에 없습니다. 그 단어를 거기다 넣어놨더라고요. 50만. 50만원. 근데 이번 법안에서 뺐더라고요.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천안을 타겟으로 해서 딱 하는 거죠. 과연 누굴까요? 강훈식을 딱 내보내려고 챙기는 거죠. 또한 왜 강훈식이냐? 강훈식은 거기 법안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공직자는 3월 5일 안에 그만둬야 되죠. 열흘을 더 준다고 이 법이 통과된 뒤에 열흘 10일을 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안이 이렇게 지금도 봤죠. 안 끝났다고 했죠. 네. 이 법안이 더 늦어지면 법안이 통과된 뒤로 열흘을 더 줄 수 있다는 꽃가마 법안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건 누구를 겨냥했을까요? 태우겠네요, 거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찾으셨네. 꼭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보는 게 이거는 눈 가리고 이건 역사에 남는 얘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네, 대부분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네. 있는데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네, 행정통합은 확실하게 정말 아실 것 필요한 거는 맞다. 네. 가야 맞죠? 됩니다. 네네. 가야 되지만 공감대가 부족하고 그렇죠. 설명이 부족했다. 방법이 또한 너무 잘못됐죠, 네. 이번에. 그리고 이제 71.6%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네. 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합을 이제 뭐 4년 뒤 하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제 수기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투표는 꼭 거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보면서. 이번에 다들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런 부분은 그냥 의회 차원에서 의결할 게 아니라 네. 주민들의 뜻을 좀 더 좀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거 좀 담고 아직 100%는 못 담아 하다 보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다 담냐고 우리가 145만 대전시 시민과 네. 충남 도민이 220만인데 네. 그러다 보면 이걸 다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주로 네. 담아서 좀 더 커스터마이징 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들의 니즈 또 공무원들이 원하는 니즈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그러면 과연 했을 때 청사가 어디냐. 이것도 지금 정해진 것도 없고 우리 의회 차원도 인재 협의하는 거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근데 하지만 설계를 다 해놓고 그다음에 가야지. 그렇죠. 지금 반대로 통합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막 맞추고 있는데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 네.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집을 짓는데 기둥, 대들보 안 세워놓고 지붕만 먼저 가서 얹어놓고 이게 집이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근데 그렇죠.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약간 너무 엉망이고 너무 졸속으로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다 평가를 하시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실 것 같고 아직 이게 뭐 이번에 뭐 무산돼서 그냥 간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얼마든지 더 논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 수간까지 우리 정명국 의원님 역할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통합이 정말 우리가 대전 시민이 원하는 대로 방향 맞춰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최선을 네, 다해서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초선의 시간은 배움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제 시간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역구 주민들 앞에서 반드시 이거는 지키겠다 하는 약속 앞에 좀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교육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고, 교육적으로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각오, 이제 다음을 이제 위해서 각오 한마디 해주시면서 인사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살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좀 나눠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전반기 저희가 4년 동안은 하드웨어에 좀 치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재선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내적, 쉽게 말해서 삶의 질 향상을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4년이 너무 빨리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짧고. 빨리 가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4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면 일 열심히 하는, 제가 일 잘한다는 표현보다도 일 열심히 한다는 사람으로 그게 소문은 좀 나 있어요. 민원, 일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하드웨어 좀 치중을 했어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제 양보다 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구, 가양동, 용전동, 성남동 지역이 조금 원도심입니다. 근데 저는 원도심은 이제 우리 동구가 아니라 중구나 대덕구를 원도심이라고 해야 된다. 이제 대덕구,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구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동구 의원으로서 이제 동구는 원도심을 좀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탈출하고 있다. 네, 탈출하고 있다. 왜? 많이 바뀌었잖아요. 하드웨어적으로. 뭐 네, 예를 들어서 네. 천동도 그렇고 동구에서 16개 동 중에 천동에 한 4,000세대의 신규 아파트 들어왔지. 네. 예를 들어서 대동에 보면 이스트 시티나 굉장히 좋지 활성화되어 있지. 교육적으로도 이제 어디야 신흥동에는 영어도서관 들어오지. 네. 자양동에는 수학문화관 들어오지. 가오동에는 영어마을 들어오지. 이제 분점 우리 성남동에 북부권에 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지. 사실은 조금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느 정도 네. 갖춰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내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같은 거, 제가 지금 가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동구에만 제가 의원돼서 처음으로 하고 있었던 게 대전 시립 합창단 많죠. 시립 있죠. 교향악단. 네. 동구에 출장을 나옵니다. 찾아가는 음악 서비스.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 네. 그거 제가 처음으로 한 거예요. 동구만. 아, 그래요? 제가 상임위가 네. 예술단은 저희가 상임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막 질의를 했어요. 아, 또 그런 음악의 혜택이 많이 조금 열악한 건 맞죠, 동구가. 그래서 내가 네. 마이크 잡고 얘기합니다. 어르신들 트로트 좋아하시죠? 네, 그래요. 트로트 계속 들으니까 좋죠? 좋대. 이것도 계속 들으면 좋은 거예요. 왜 우리도 수준을 높이자. 네, 아, 좋습니다. 우리도 높여야지. 네. 맨날 우리만 트로트 뽕짝. 그거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골고루, 상황에서 네, 이제 앞으로는 체험할 수 있는. 지금 동구만 네. 찾아가는 음악 서비스를 거의 굉장히 동구만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찾아가고 경로당도 네. 찾아가고 아, 아까 말씀인 북카페에서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동구가 발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선은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될 시간일 것입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을 통해 평가받고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4년이 어떤 결과로 남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